지난 2001년부터 한국에만 시판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닦아 쓰던 가습기를 살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로 2011년까지 무려 453만 개가 팔려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이 제품을 사용했던 임산부 4명이 입원 중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제품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임산부를 포함해서 7분이 폐 질환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것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여기엔 화학물질 PHMG, 즉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이 물질은 이제 살균제라든지 또 우리가 세정제 같은 역할로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크게 문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질이 아주 미세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호흡기 흡입할 경우에 독성이 폐의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용도를 변경한 거거든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한 거죠. PHMG는 해외에선 수영장과 화장실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그만큼 경구나 호흡기를 통한 흡입은 위험하기 때문에 PHMG를 만든 SK케미칼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이마저도 수출 시에만 전하고 있었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된 20여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그 살균제는 크게 3가지로 종류가 나뉩니다. PHMG라는 것과 PGH 그리고 MIT, CMIT라는 이런 3가지인데요. 그중에 이제 PHMG가 가장 많이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는 PHMG를 농약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고요. 또 유럽 같은 곳에서는 살생물제로 규정을 해서 바이오사이드 규제를 받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물질들을 유독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등록하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의 용도 변경을 묵인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과거에는 생활화학 제품이 다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2015년 저희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환경부에서 제정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제품 15종에 대해서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 독극물,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에서 나누어하고 있었다. 또한 화학물질 평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흡했던 까닭에 이번 옥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EU 같은 경우는 살생물제법이라는 별도의 이제 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미국에서도 그 제품을 허가해주는 그런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지키는 그런 개념보다는 매 그 제품마다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장품이나 의약 외품 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제도를 채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종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21명의 피해자와 95명의 사망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민간 조사에 따르면 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2011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역학조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당시의 산모들이 원인 미상의 그 폐 손상과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그 이후로 지금 5년이 다 된 동안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피해자들은 모두 1,848명입니다. 그중에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피해자들의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3세 이하의 영유아고요. 또한 30대 초반의 산모들입니다.
2015년 4월까지가 38분이 대전에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분이 사망을 했었어요. 이거는 정부 판정이 난 사망자,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고요. 근데 민간에서 2016년에 1월부터 4월까지 받았던 집계된 인원은 대전이 19명입니다. 그중에서 또 2명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사 피해자 수를 빼더라도 대전이 한 60여 명 정도 가까운 수거든요. 뒤늦은 검찰 조사와 옥시 측의 대국민 사죄가 이어졌지만 여론과 환경시민단체는 옥시 측의 책임 추궁과 함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데 일부 백화점만 판매를 중단했을 뿐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대형마트에선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 대형 매장 판매 여부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는 할인 행사까지 하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를 소진하면 판매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소비자들 요구와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로마트하고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타임월드, 코스트코가 철수를 했습니다. 문제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 불안감이 생활화학 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이 불안하고요. 지금 그 옥시 사건, 그러니까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윗선에서 다 알고 있는 걸 묵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설거지 할 때 쓰는 세제에서도 이렇게 뭐 숨을 얻을 때는 숨쉬기가 곤란하다, 양을 많이 쓰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12개월 둔 여자 아기를 둔 아기 엄마인데 요즘에 살균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기 용품 쓰기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아직 쓰고 있는데 물티슈나 이런 것도 안 쓰고 써도 되는지,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물론 많은 엄마들이 그랬지만 물로 씻어주고 물티슈 사용을 조금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옥시 사태를 기점으로 생활화학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되도록 생활화학 제품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생활화학 제품들이 지금 매출이 10% 이상 급감을 했고요. 지금 그 반면에 또 친환경 제품들은 매출이 한 20% 이상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많은 소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불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생활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 이른바 케미컬 포비아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굉장히 많은 제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사람들이 공포를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거는 어느 유명 회사 제품이고 그리고 뭐가 인증이 받아서 안전하다라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그게 점점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많은 언론에선 옥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불신을 키운 것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한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물티슈나 기저귀나 아이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료나 과자나 이런 것들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쓰는 용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쓰는 용품에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화학물질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화평법이라는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만 4만 3천여 종. 그러나 현재 정부가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물질은 510종에 불과하다.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덜 불안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그 국가나 혹은 그런 이제 제조사나 이런 데서 명확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성의 유무라든지 그걸 명확하게 해준다면 우리 각자는 이제 그것을 먼저 한번 보고 이거는 이 정도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명확한 정보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따라서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단계적으로 등록 대상 물질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2021년까지 겨우 2,300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전체 화학물질의 5%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품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이게 어떻게 이제 유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환경부도 이제 제품 관리에 좀 더 이제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늘린다 하더라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의 반발 탓에 유통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은 화평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지정한 몇 개의 유해물질 성분만 표시하면 될 뿐 모든 물질을 다 밝혀야 할 의무가 제조 판매사에겐 없다고 한다. 화학물질의 종류들이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검증되지 않고서 가는 것들이 사실이어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물건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성분 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업의 어쨌든 기밀 정보여서 그것들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용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 표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실현될 문제인 거고요. 네, 물론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했다라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의 책임도 크지만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미연에 막지 못한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정부 주도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하고요. 모든 화학 성분에 대한 의무 표기화를 도입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야만 이제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잦아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이 위해하고 또 어떤 생활화학 제품들을 자제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좀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화학 제품을 어디까지 이용해야 하고 또 어떤 생활 제품이 안전한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옥시 사태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과 규제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내년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현재 위험성이 있는 탈취제와 방향제 등 15종의 위해 우려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8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6월 말까지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과 종류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국내 공공 시험기관의 그 자율안전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잘못된 정보를 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검사도 저희들이 이제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화학 물질 차원에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제품에 이제 투입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5종에 국한된 전수조사라서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믿는 건 정부잖아요. 다 믿고 사고 이런 하다못해 이런 세제 같은 거 바깥에 보면은 다 정부 인증이 다 찍혀 있는 걸로만 요즘 세대뿐 아니라 저희 세대도 다 그런 걸로만 사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 가습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이슈화되는 거 보면서 이게 다른 쪽으로도 이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중에 이제 나오는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간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모든 연구들이 그런 기업 쪽에서 사실 그 유해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좋다라는 걸 연구하지 나쁘다라는 걸 연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크나 어떤 이런 것들에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그렇다면 과연 모든 생활화학 제품이 위험한 걸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화학물질이 담긴 제품은 주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헤어스프레이라든지 또 뭐 방향제, 향수, 또 뭐 손세정제, 또 이 밖에 화장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죠. 논란이 아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파라벤 같은 방부제라든지 또 플라스틱에 많이 들어가 있는 가소제로 쓰이는 프탈레이트, 그다음에 요즘에 또 뉴스에서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 영수증 같은 데 들어있는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은 내분비를 교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물질 중에 하나죠.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화학물질을 검색하면 유독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법조항이 마련될 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일단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최대한 공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개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실험 자료가 굉장히 단시간에 실험해서 이렇게 안전해라고 검증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제 좀 검증된 그런 재료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까닭에 한 육아 전문지에선 독성 물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의 실체를 꾸준히 점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물티슈, 영유아 물티슈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그 물질이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 이제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티슈에는 물하고 티슈가 들어가는데 그 물이 3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을 3년 동안 썩지 않는 물은 좋은 물일까요? 나쁜 물일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 당연히 나쁜 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바뀌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CMIT, MIT 요게 들어가 있었고,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기능은 똑같아요.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화학 물질들이 우리 도처에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알기란 어렵기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 시장에 출시된 다음에도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그 어떤 시험 대상이 의도치 않게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하실 때 가장 그 최소량 필요한 양의 그 가장 적은 양만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좀 기억해서 그 숙지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이런 그 주의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황사가 심할 때는 바깥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가급적 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은 생활화학 제품을 멀리하고 친환경 재료로 만든 친환경 제품을 찾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티슈나 일회용 기저귀 대신 가제 손수건과 천기저귀의 판매량도 늘고 있다. 연세가 좀 있으신 고객분들은 기존의 제품을 쉽게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 제품들을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라벨을 보고서 인증 마크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찾고 계시는 성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만큼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곳곳에 자리한 친환경 매장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구매층이 좀 늘었죠. 이제 옥시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시 때문에 이제 치약이라든지 세제, 이제 특히 이제 아기 엄마들, 아기들 이제 그 빨래 이제 세정제라든지 또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샴푸, 몸 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에보다 한 10% 정도 갑자기 이제 확 늘지는 않지만 아마 10% 정도 소비층이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손수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다소 기능성은 떨어지지만 건강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눈에 띄는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향이 맡으면 머리 아프지 않고 좀 지속력이 떨어지면 머리 아프지 않고 좀 좋고 천연으로 해서 그리고 피부에 조금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만드셨던 분들도 다 좋아하셨어요. 4년, 5년 전에 아이가 원래 유치원에서 아이들 선물을 보냈는데 시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사서 보내는 것보다 제가 만든 비누, 제가 수제로 만든 거를 보내고 싶어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간단한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렇듯 만족도가 높다 보니 다양한 천연 제품을 만드는 법을 공유하는 강좌까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금 매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하는 제일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서 입고 그러니까 몸에 닿는 것부터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섬유탈출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화학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다 바꿀 것 같아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친환경 제품.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 향기 나는 제품을 안 사용하니 그냥 인위적인 냄새가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냄새가 나거든요. 하다못해 빨래를 빨아서 햇볕에 말려도 그 햇빛에 말린 되게 특유의 그런 그런 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은 냄새가 안 나고 빨래를 조금 덜한 것 같고 이런 지적들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친환경 제품들이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2배, 3배 정도의 물건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써준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좀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친환경 제품 또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이 물론 좋긴 한데 이제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제품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금방 상하거든요. 금방 오염되거나 금방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방부제라는 걸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천연 제품을 만들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 소모해 버려야 돼요. 천연세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 외에 좀 새로운 어떤 그 추출물 이런 것들은 미지의 물질들도 또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천연 세제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분을 정확하게 모르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의구심의 대상으로도 포함시켜서 과다한 사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16년 대한민국은 화학물질의 공포 속에 친환경 제품을 좀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 소비 패턴을 변화하는 것,
이 변화가 기업의 비윤리적인 제조 방식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대안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변하고 저희가 조금씩 변해야 조금씩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도 한 가정의 아빠이실 거고 엄마이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각자 자기의 전문가 쪽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세상에 이렇게까지 불신을 가지고 안전불감증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계속 자본주의 논리로만 모든 걸 풀어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착한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양심적인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라도 기업들이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한 윤리 경영을 해야 할 텐데요. 자, 박혜영 PD, 이렇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기업들의 제조 방식도 정말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기업의 존재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면 자연스레 제조 방식의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화학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기업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좀 철저해질 때 안전한 이 생활화학 제품들이 더욱더 유통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3,0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함께 용도 제한을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해 화학물질이 생활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루빨리 좀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자,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소비자들이 직접 그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옥시 사태 이후 가능한 생활 제품은 스스로 만들어 쓰겠다는 주부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백화점 문화센터나 지자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는 친환경 제품 만들기 강좌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화학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재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의 삶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자,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